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연휴도 끝났고요. 이번 연휴에 에, 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밤에 이제 50bp 빅컷이 단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사 보면은 이제 해리스는 환호할 것이고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 그에 따라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예, 이번 금요일, 네, 금요일에 일본은행 발표가 또 있나 봐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점도표가 나왔는데, 점도표에서는 또, 한 명만 빼놓고 다 50bp 찍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기사를 보면은 달러가 소폭 강세 전환됐다. 연준 비컷 단행, 인플레 2% 확신. 네. 파월은 이제 0.5를 내리면서 예, 대신에 조건을 걸어놨죠. 예,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이번에 50bp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면은 내가 그거에 따라서 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걸어놨죠. 오늘 어제 발표는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50bp 인하한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은 환호했고 쫙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에이 김 빠져 이렇게 된 거죠. 예. 원래 이제 연준은 그 한 번 어떤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리고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불안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이제 상승할 때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불안감, 불확실성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비슷한 거죠. 근데 약간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있어요.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안과 플러스 불확실성, 뭔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또 쫙 내린 거죠. 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파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항상 그 습관이 뭐냐면 뭔가 확실한 거, 예, 개런티,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묻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거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의 어떤 이렇게 팍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밀고 나가시기보다도 조금 소심한 편이죠. 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소심하다. 이분. 그러니까 각종 전문가들이 요번에요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세게 내리시면 물가가 다시 오를지 몰라요. 그럼- 그러면 에이 그거 무슨 소리 모르고 뭔 모르고 막 그런 말 하는구만. 예, 물가 절대 안 올라요. 앞으로 우리는 금리를 계속 세게 내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발표를 그 미래를 예측을 해버리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 뭔가 하나 이제 이쪽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혹시 어떤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그때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것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매번 새로워요.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매번 새롭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니까 여전히 시장은 이 파월의 이
뭐랄까 말노름, 말노름에 정확히 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랄까 좀 경제가 앞으로 이 경제에 대한 예측 전망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경제에 대한 예측 전망이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연착륙할 수도 있고 경착륙할 수도 있겠다. 어, 그것을 가늠하기가 지금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우리는 언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어, 시장 반응이 중요한데요. 자, 어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예.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해석이 지금 분분하다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아니 애프터마켓에서조차도 약간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애프터에서 막 이렇게 쭉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 쪽은 조금 이제 아래로 푹 빠졌는데, 예. 저점을 계속 내리고 있죠. 이 저점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은. 근데 뭐 큰 적은 없어요. 예. 주가 그냥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들이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음, 이번 조치 이후에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긴 잡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후속 조치들이 나오겠죠. 어, 뭐 이후에 나오는 이제 지표들 발표나 또 이제 오늘은 영국은행인가? 예, 영란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걸 봤으니까 후속적으로 영국은행 금리, 그다음에 내일은 그 일본은행 금리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이 또 반응을 보이겠죠. 예. 자, 일단 이 50bp라는 것은 이제 연준이 괜히 그러니까 그냥 괜시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조치에서 이제 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일단 50pp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경제 상황을 가늠하기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50pp를 해놓고 일단 그리고 일단 50pp는 해야 될 것 같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어, 물가는 좀 떨어뜨려 놨으니까 물가는 좀 좀 났으니까 여유가 좀 있고 실업률이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50bp는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50bp를 시행을 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변동이 생길까를 한번 좀 지켜보자. 예. 그래서 50bp를 일단 던져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제 물가가 다시 바로 이제 물가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각종 이제 원자재 뭐 이런 데 쪽에서 경련을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똑같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 올리니까 일본 주가가 완전 폭락해 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부총재가 나와서 이거 취소해요. 이래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던져놓고 거기 이후에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면 괜찮은데 경련을 일으켜 버리면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 말인 거예요. 예, 일단 이렇게 던져놓고 지금 상황에서 이 조치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요. 일본이 물가가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에서 50bp는 일단은 취해야 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취해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뭔가 많이 경련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 음, 예전처럼 이제 한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리고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리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그럴까? 그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세상 일은 100%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은 확률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음, 우리가 이제 다들 공감하시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는 뭐 특별히 뭐 코로나나 뭐 그런 큰 일, 뭐 금융위기나 그런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탄탄한 편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좀만 뭐 하면은 막 금세 침체됐다가 금세 호황 왔다가 막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미국은 큰 나라고 그러니까 좀 탄탄한 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완전 막 뭐 팔랑개비처럼 주가가 미국 경제가 팔랑개비처럼 막 팔랑팔랑 거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금리를 막 이렇게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막 또 다시 올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음.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그 얘기 했죠.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50bp 계속 내리고 막 그런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음. 한번 내렸다가 또 좀 약간 이렇게 물가나 뭐 다른 게 좀 변동이 있으면 안 내리고 그냥 동결, 동결, 동결 가다가 한번 내리고. 그러니까 내리긴 내린다.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진 않겠다. 근데 중간에 동결 조치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25만 살짝 내리고, 그리고 또 동결시키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이 봐가면서 이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근데 어차피 내려간다라는 결론은 똑같아요. 예. 근데 그 과정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의 변동은 막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예.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말도 보내고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 나오면서 또 그 사이에 뭐 영란은행, 일본은행 반응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국채라던가 달러 인덱스라던가 이런 거 이제 변동 보면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이제 약간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도 당장 오늘 반응을 보고 당장 그것을 보고 당장 오늘 저녁에 막 어떤 배팅이 들어간다. 그런 것은 좀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그동안 미국이 경제 침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헷갈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헷갈리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50bp를 한 이유는 실업률에 문제가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그것을 좀 증명을 해준 거죠. 예. 사실 미국 경제가 그 지금 연착륙 중이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50bp까지 할 거가 없어요. 25bp만 했었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파월이 지금 뭐냐면 운전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제 최우선이 이 안정적인 운전. 이 사람이 이 자동차에 비유하면 아주 스무스하게 핸들을 팍팍 꺾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뒤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되게 정말 모범 기사다. 베스트 드라이버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마치 초보 운전자가 막 핸들을 꽉 꽉 꽉 꺾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탄 사람들이 멀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25bp를 인하를 하면서 계속 25bp씩 꾸준히 인하를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파월은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거인 건지도 모르겠고, 예. 그 지금 미국의 실업률 뭐 조금 고개 들고 있지만 50bp까지 인하를 꼭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25bp씩 내가 꾸준히 인하하겠다라는 메시지만 딱 보여준다고 그렇게만 말을 하고 실제로만 그렇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치 주식시장의 세력들처럼 자꾸 이거 흔든단 말이죠. 예.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막 세력도 아니고, 예. 어, 그래갖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예. 자꾸 여기를 막 주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이제 함께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기 바라고. 조금 지나면은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될 거고, 어,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적이 최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건 금리가 올라가건 그동안 보셨죠? 금리가 그렇게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도, 예, 뭐 기업들이 이자 비용도 많이 내고 물가도 높고 하니까 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럴지언정 실적이 계속 괜찮다.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건 금리가 올라가건 핵심은 실적이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도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뭐 다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리스할 때 좋으니까, 예, 낮은 금리로 차를 좀 많이 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냥 경기 자체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안 써야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금리가 실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 근데 우리가 좀 뭐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잘 하니까 경제가 이제 좀 호황기를 겪게 된다 이런 거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 조치를 보고 오늘 저녁에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도 이제부터 나오는 시장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이거 막 급락으로 때려버리자. 예. 자,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변곡점이다. 이렇게 잡고 반응을 보이는지, 예. 아니면 지지 세력,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 밀어 올리는지, 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차트에 답이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요 박스권, 수렴권 이게 어느 쪽으로 뚫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그거에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렴되는 시점에서 바로 투자할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이건 신규 투자자분들 이야기고 신규가 아니고 이제 아래에서 사가지고 수익 실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미리 막 결정하기보다도 조금 방향 잡히는 거 보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리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긴 해서 좋긴 한데, 네.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하니까 미래 전망, 그러니까 먼 미래 전망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좋다고 보는데 금리를 인하하니까 기업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된다고 꼭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디플레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디플레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 너무 그 생산 캐파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혹은 소비가 줄고 그러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기업들 간에 서로 치열한 판매 경쟁이 붙어버리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양파가 좋다고 해갖고 양파 농사하시는 분들 양파를 몽땅 심어버려요. 그래갖고 출하할 때 양파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양파 농사 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뭐 좋다니까 막 거기 막 사람들이 와 달려들어가지고 너무 과잉 돼가지고 서로 판매가 인하 경쟁이 붙어서 소비자는 별로 살 생각이 없는데 예, 그 하락 이제 판매가 하락하면서 마진 떨어지면서 정말 눈물의 할인 판매하면서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실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소비가 좋을 때는 생산들을 많이 해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팔리니까 좋죠. 근데 지금은 생산 과잉의 시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디플레 걱정은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예. 근데 그러니까 생산력을 늘려놓지는 않았지만 생산력은 요만큼 있는데 소비를 딱 줄어버린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침체죠. 예. 침체에 들어가 버리게 되고 기업들은 그냥 막 완전 할인 판매에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 그 실적이 나아진다. 예. 이건 뭐 한 60% 정도 확률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져가지고 주식시장이 완전 아래로 폭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된다. 그건 4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도 금리 인하해가지고 어, 저기 뭐야 기- 시- 침체가 왔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침체는 뭐 그때그때 그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금리 인하했다고 침체 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미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탄탄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급격한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 실업률이 이렇게 쫙 치솟아 올라가고 그런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시장에 무슨 충격적인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의 활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어넣어 줄 것이다. 어, 그래서 앞으로 음, 뭐 이 경제 활력이 좀 불어넣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돈이 좀 돌면서 소비는 조금 살아날 것이고 걱정해야 될 것은 사실 물가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는 현상. 이걸 사실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아마도 부동산 쪽에서 특히 서울 뭐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있죠. 예. 아파트 같은 것을 이제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저점 잡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시작을. 예. 그리고 뭐 몇 년간에 걸쳐서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점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딱 된다. 그러면 아마 아파트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예. 결국에 이제 아파트 이건 물가잖아요. 또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금리 인하 조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그 물가가 이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소비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시간차. 이 시간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측 오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밀린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팔아버리면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이렇게 살아나 버리니까. 음. 자, 이번 사안은 계속해서 주말을 또 통해서 앞으로 며칠간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분위기가 뭐냐면 이 상당히 그 이 트레이드 있죠. 트레이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단타 세력들, 옵션 세력들의 트레이딩이 엄청나게 강하다. 지금 옵션 세력들은 완전 신났습니다. 예, 떨어지면 바닥 잡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뜨리고 바닥 잡고 올라가면 팔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추세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추세 구간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비추세 구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방향이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비추세 구간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반등을 좀 주고 있긴 한데요. 추세를 상승 추세로 이렇게 주고 있긴 해요. 일봉에서는. 근데 분봉에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저점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봉상에서. 예.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